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도 하루 이틀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고TV를 물심양면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자율구독도 내주시고 후원도 해주신 모든 고고TV의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으로 즐기고도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2020년 지어해였습니다. 2020년은 모두 다 가정과 본인한테 희망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홍정욱이가 7번째 에세이를 냈는데요.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봐주시오. 나를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여 주시고 정치를 할 수 있고 한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홍정욱이가 어떤 식으로든 대권에 야권의 후보로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송도 자유우파 유튜브 방송도 이렇게 홍정욱을 다루는 방송은 드물 것입니다. 고고TV가 뭐가 되겠느냐마는 그리고 고고TV가 일자 무식에 필부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겠느냐마는 만약에 내가 김종인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야권의 리더라면은 내가 만약에 홍정욱이라면은 내가 국민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문재인을 물리치는 야권 대선 후보자 도구로서 등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고TV는 기본적으로 정치 방송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오자는 정치 비평 방송입니다. 다른 유튜브가 하는 식대로 문재인의 비루함과 비굴함과 부정부패를 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지 정권을 문재인으로 뺏어올 것인가, 어떻게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도 한두 개 영상을 찍었는데요. 서울시장과 서울 보선과 부산 보선에 대해서 찍었는데요. 거의 부산은 박형준으로 결정이 났고 서울은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는지. 서울은 약 3, 4인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야권은 누가 나오든지 상관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체하고 이길 상대를 내면 되는데 서울은 지금 안철수가 알박기를 해서 내가 서울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허상이고 그거 참 유치한 꿈이다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서울시장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또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윤희숙 정도 그렇게 나와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도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고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안철수가 국민의힘 당으로 입당을 당하게 되죠. 결국에는 입당을 해서 3, 4인 정도의 경선을 통해서 거기서 이긴 자가 서울시장에 나가서 문재인, 문씨족들을 물려치는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고 있죠.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연시 되면은 염려하지 마세요. 연말연시 되면은 서울시장 후보가 윤곽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국민의힘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고TV는 이제 그만 좀 욕 좀 하세요. 욕 좀 그만하시라고. 그 다음에 대선 문제는 현재 제가 그 홍사리,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을 잠룡 5마리가 아니라 토룡 5마리다 하고 비하를 해버렸죠. 그 중에서 대통령이 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모두 구세대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씩은 다 도전해봤고 한물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지 미래 세력이 나와야 한다 하고 거기에 계속 제가 홍정욱을
말씀드리고 있죠. 홍정욱이가 대통령감이냐 안 되냐는 것은 그것은 다시 나와서 정치를 겨우 4년뿐이 안 해봤으니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힘 보수 중도에서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홍정욱의 시대와 세대는 그 오토룡보다는 차별화가 된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나오면은 역시 홍정욱도 나오면은 현 문시족의 아주 지저분한 검증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나 홍정욱이가 계속 워밍업을 하며 신발끈을 묶으면서 준비하는 것은 각오가 돼 있다 하는 것이죠. 사전 정지 작업도 어느 정도 아마 스스로 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아까운 인물이죠. 홍정욱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도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언제같이 이 조선 500년의 그 선비, 사농공상의 그 너덜너덜한 유교 이념을 갖다가 부여잡고 살 것입니까? 이제는 글로벌 인재가 세상에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거기에 섞여서 같이 글로벌 인재하고 어깨 두드리면서 어깨를 갖다가 맞잡아가면서 나가는 시대가 돼야 되고 그래야 국격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문시족의 문시 정권의 이재명, 이낙연이는 안 돼요. 이낙연은 완벽하게 안 되고 정세균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추미애 적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임종석 적어도 나오면은 586 똘맹이를 갖다 국민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권에서 지금 쓸만하고 국민들 전체적으로 또는 우파도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죠. 그죠? 이 넓은 스펙트럼에서 극우, 중도, 그러니까 극우 우파, 중도 우파, 개혁 우파, 진보 우파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몰표를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이가 짜자잔 하고 7월 이후로 나타나서 내년 7월로 나타나서 대권을 접수하기 시작해서 국민이 그쪽으로 확 중도 개혁 보수주의자들이 몰려가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윤석열은 정치의 뜻은 있고 정치에 나온다 그러지만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가봐야지 과연 윤석열이가 보수 중도에서 과연 선택받을 수 있는 문제냐 하고 나오는 것인데 아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야권에서 지금 현재 토령 5명이라든가 또는 다른 없잖아요. 토령 5명 외에 그 친구들이 윤석열보다 윤석열이 아무리 지금 검찰총장이란 권력을 갖고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도 토령 5명이 윤석열을 압도할 정치력과 윤석열을 압도할 품성과 인격과 지도력이 있다면은 그렇게 1, 2% 지지율뿐이 안 나오지 1, 2%뿐이 지지율이 안 나올 리 없죠. 윤석열을 압도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므로 윤석열은 강력한 다크호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치할 사람이 바로 홍정욱이다. 홍정욱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윤석열이 런닝메이트가 된다는 건 참 금상첨화고 환상적인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하여튼 홍정욱이 나와야 되고 홍정욱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게 무식한 고고TV의 비평입니다. 홍정욱의 7번째 에세이가 나왔는데요.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걸 말이죠. 일반 토령들이 썼으면은 그 주목을 못 받아요. 5 토령이 있었으면. 뭔 그렇게 말들이 많아. 5명의 토령. 특히 홍쌀이 너 왜 그렇게 말이 많니? 그 다음 유승민도 말이 많고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가 정한다. 핵심을 뚫고 있죠.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다. 항상 말씀드리죠. 지식인들이 고고TV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문
그 뭐야 필진들이 그죠?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 시대는 때로 혁명가, 때론 또는 관리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트 또는 서민을 선호하며 때로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로 한다.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니라 시대가 정한다. 국민이란 말을 빼버리죠. 얘는 지금 홍정욱이는 시대가 정한다. 시대는 혁명가, 관리자, 엘리트, 서민,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로 한다. 좀 장황하네. 좀 말이 길었다 요번에 홍정욱이가. 그렇죠? 하여튼 이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혁명가가 될 수가 있고 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 엘리트가 될 수가 있고 서민이 될 수가 있고 젊은이가 될 수가 있고 원로가 될 수가 있다. 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혁명가는 없고 관리자를 할 사람들은 많고 제가 볼 적에 엘리트는 없고 서민을 선호하는 사람은 있고 젊은이는 있고 원로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로라고 하나 남은 사람이 김종인 씨뿐이 없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원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 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 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홍정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개성과 역량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리더를 선별해서 맡겨야 한다. 이게 한비자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죠? 천하의 앞이 되려고 하지 말고 큰일을 할 우두머리가 된다는 한비자의 반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말했다.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를 완성하는 것이며 리더의 핵심은 결정이며 모든 궁극적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하고 트위터로 글을 시작하면서 바람처럼 빠르게 공격하고 호수처럼 고요히 방어한다. 움직일 때 머뭇대면 놓치고 머무를 때 꿈틀대면 잡히는 법이다. 경영이나 정치도 야생과 다르지 않다 하고 트위터 글을 맺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특히 여기서 문재인을 직격하는 말이 많아요.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를 완성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비전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고 리더십의 핵심은 결정이다. 문재인은 결정을 못하고 나쁜 것만 결정한다. 모든 궁극적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책임한 지는 문재인이다. 즉 이 정권을 직격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바람처럼 빠르게 공격하고 호수처럼 고요히 방어한다. 움직일 때 머뭇대면 놓치고 머무를 때 꿈틀 때면 잡히는 법이다. 경영이나 정치도 야생과 다르지 않다. 참 멋있는 말이죠. 무협소설 같아? 바람처럼 공격하고 호수처럼 고요하다. 움직일 때 머뭇거리지 말고 머무를 때 꿈틀대지 마라. 경영이나 정치도 야생과 같다. 이게 정치의 핵심이에요. 권력 수수, 업무 술수의 정체인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멋있네 이 말 들으니까요. 바람처럼 공격하고 바람처럼 빠르게 공격하고 호수처럼 고요히 방어한다. 움직일 때 머뭇대면 놓치고 머무를 때 꿈틀대면 잡히는 법이다. 경영이나 정치도 야생과 다르지 않다. 정치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정치하겠다는 소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다 아시겠죠. 뭐. 국회의원이 된 후 나는 정부와 국회를 장악한 청와대가 연일 정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회는 해무질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고 본회의 단상에서 야당 의원이 체류탄을 터뜨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민주당 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애들이 했던 거를 비판하는 내용 아니에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싸움질 그만하라고 내게 소리치는 분들 뿐이었다. 동네가 뭐냐면은 당시에 그 홍정욱이나 남경필이나 원희룡이나 이런 친구들이 개혁주의자였는데
남계필이나 오리누리가 한 세대 빠를 거예요. 한 기수 빠른데 그때 보면은 그 늘그레한 그 수국 꼴통들 경상도 걔네 의원들이 말이죠. 충청도 의원들이 이 젊은 40대 30대 이런 젊은 그 초선 의원들 보고 얌마점마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뭐 대들면 이 새끼가 막 이러고 있었어. 새끼가. 그리고 오다가 말이야.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예? 이러면 이리 와봐. 안 가면은 이 새끼가 그러면은 이러고 피해 다니고 그런 거를 내가 또 여러 번 봤어요. 국회의상 복도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국 꼴통이 돼 있다. 그때 이쪽만 그런 줄 아세요? 저쪽도 그랬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싸움질 그만하라고 내게 소리치는 분들 뿐이었다. 경영의 성과는 과정보다 중요하나 정치의 과정은 성과를 압도했다. 때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당시에 중요했다. 그래서 내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때 벼슬을 하는 자는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역량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아닌 바르게 혼자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찾겠다 하고 당시에 그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 시대는 때로 혁명가 또는 관리자를 요구하고 때로 엘리트 또는 서민을 선호하며 때로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한다. 이걸 좀 줄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너무 길다. 홍정우가. 이 친구가 지난 글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견문의 자극이란 무한한 것이고 많이 보고 배울수록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도 늘어난다. 시대는 때로 혁명가 또는 이건 똑같은 말이고요.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빠르게 또는 바르게 또는 우직하게 또는 똑똑하게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사람이 모든 리더십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진화하되 카멜레온처럼 이 흉내 저 흉내를 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할 적에 그 비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말했으면 코리아 헤럴드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죠. 근데 언론사는 특징이 있었죠. 지요? 언론사는 그 이익을 내기가 당시나 지금이나 대단히 힘듭니다. 그 기자들이 말이죠. 편집국 애들이 다 파먹어요. 다 파먹어. 요새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그 기자들이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일반 대기업보다 1.5배 연봉을 받았어요. 요새는 어떨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기자 들어갈 적에. 그런데 그리고 이 기자들이 선민의식이 있고 고지식해요. 계획이 너무너무 힘들어. 지네가 전부 다 지식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코리아 헤럴드를 인수했을 때 헤럴드는 대주주는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던 회사였다. 50년간 거의 매년 적자를 지속하며 자금이 바닥났지만 사방에서 비용이 새고 있었다. 나는 지체 없이 비용을 줄이고 조직과 유통망에 칼을 댔다.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았지만 검증 안 된 젊은 사주였기에 단호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도 있었다. 사전에 준비함을 신중함이라 사후의 망설임을 유유부단함이라 했다. 나는 옳은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결단을 내리면 즉각 실행에 옮겼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유유부단하지 않고 칼을 빼서 그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내 단호한 면모를 보여주고 그죠? 사전에 준비했으므로 신중하고 그죠? 그리고 사전에 준비했으므로 망설임이 없게 가겠다. 그래서 내가 옳은 결정을 했든 틀린 결정을 하든
내가 결단을 내리면은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 하는 거죠. 정치 선언이에요, 이게. 제가 계속 말드렸죠. 벌써 홍정욱에 대해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찍죠, 제가. 그죠?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찍어요. 계속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한두 반, 두 달 전부터 찍었는데, 한 두세 달 전부터 찍었는데, 홍정욱이 말에 나올 때마다 워밍업을 하고 정치를 선언을 했다 그랬죠. 홍정욱은 정치합니다. 제가 물직에. 그렇죠? 임직원들에게 내가 유혹을 못 참고 새로운 일을 시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우선순위 중에 무엇을 뺄까요? 새로운 일을 시키면 세 가지 있는데 하나 빼고 새로운 것을 일할게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삶은 지도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전진하고 없는 자는 순풍 속에서도 표류한다. 내 목표는 스마트한 경영이었다 하고 당시를 회상하는데 이 홍정욱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 이 친구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미쳤나? 맛이 갔나?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 자랑임을 다 알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뭐 아주 큰 회사도 아니고 이 경영을 가지고 경영을 했다고 계속 이걸 갖다가 울고 먹겠어요? 쉽게 말로 우리 말로 쪽팔리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과거 이렇게 했고 앞으로 나가는 게서 나갈 때 내가 이런 반성을 했고 이런 각오를 했으니 국민들이 한번 봐주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연 대권에 나갈 만한지 봐주시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를 좀 더 자세히 더 깊게 봐주시고 영입을 해주시오 하는 소리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 재개를 합니다.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을 갖다가 서울시장을 국민의힘 쪽에서 또는 국회의원 쪽으로 홍정욱을 끌어들이다가 그 딸 사건이 터졌고 그렇죠? 근데 딸 사건 그건 말입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 안 됩니다. 너무 했잖아, 쟤네들이 문씨족들이. 문씨 아들 봐봐, 문씨 딸 봐봐. 아, 홍정욱이가 어디 지 아들 딸을 갖다가 돈 들여가지고 말이야 해외로 빼돌렸어? 이 코로나 시기에? 아니죠. 아들 봐봐. 홍정욱이가 뭐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부정 취업시켰어? 오거돈이하고 박은숙 같이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홍정욱은 외가가 굉장히 그 명문가예요. 외가가 다 아시겠지만은 그걸 생긴 거 봐요. 일단 생긴 거에서 먹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지금도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그 명문가에서 크고 세계 최고의 학부로와 학원을 나왔고 그죠? 케네디가 되고 싶다고 미국으로 중학생이 혼자 갔어. 중학생 때 대통령의 꿈을 꾼 사람은 김영삼 이래 홍정욱이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건 결론 난 거예요.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14세부터 꿈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일단은 문을 오픈하고, 그죠?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밀고,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 국민들이 열하와 같이 밀게 돼 있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열하와 같이 밀게 돼 있어요. 어디에도 적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감옥에 가둔 거로, 그죠? 나이 들은 보수층들 있죠? 그 수국골통, TK 세력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이 엄청나게 크죠. 우리 여왕님을, 우리 공주님을, 그죠? 그러나 홍정욱은 어느 쪽에서도 자유로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 드디어 말하기 시작할게요, 고고태배가. 과연 홍정욱 같은 사람이 우리 야권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가 당했던 만큼 문시족을 썰어버리면서 복수를 해줄까 하는 문제는 남아있어요. 그건 솔직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문시족들 싹 썰어버릴 거예요. 잘 결정할 시간이 우리가 옵니다. 저는 보선 전에 홍정욱이가 대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 홍정욱이도 운신의 폭이 생겨요. 서울시장에 우리가 압승을 갔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압승을 한다. 근데 그것도 홍정욱이 나 대통령 할래요 하면은 안 되겠죠.
보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과 연계를 갖추고 같이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2020년 이 더럽고 힘든 세월이 참 오래도 갔습니다. 2021년 모두 희망차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